오늘은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그 답답함과 분노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팬들에게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참혹한 감정까지 안겨준 경기였는데요. 경기 결과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손흥민이 필드에서 맡은 역할과 그의 강점이 왜 완전히 묻힐 수밖에 없었는지였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경기장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감독의 전술 운영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하나씩 세밀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FC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2026 메스 15라운드 맞대결이었습니다. 단순 리그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중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공식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대표팀 합류 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FC는 최근 공식전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팀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반대로 시애틀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 예상은 쉽지 않았지만 홈 경기였고 지난 시즌 같은 장소에서 4대0 대승을 거둔 기억이 있어 팬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리그 첫 골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팬이 경기장에 몰렸고 오늘만큼은 반드시 골을 넣을 것이라는 열망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은 점차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사전 공개된 포메이션에서는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였지만 실제 경기에서 그의 움직임은 스트라이커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빌드업을 돕는 연결자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계속 내려와 공을 받았고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패스를 분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내려올수록 박스 안에는 결정적 움직임을 만드는 선수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팀 동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간 침투를 시도하면 패스 대신 무리한 중거리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수비를 끌어당겨 만들어진 공간조차 개인 플레이와 욕심 섞인 슈팅으로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전반 14분 장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완전히 열린 위치에 있었음에도 패스는 오지 않았고 무리한 슈팅으로 공격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반 17분에도 상황은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무리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기회는 허무하게 사라졌고 그 장면이 반복되자 팬들도 결국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연결되지 않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경기 최대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공간 침투는 살아있었고 수비수를 끌어당기는 영향력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움직임이 손흥민 자신의 득점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슈팅 기회를 만들기 위한 희생 역할처럼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르티네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격 흐름이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상대 수비 4명, 5명이 동시에 집중 견제에 들어갔고 그 틈을 이용해 뒤쪽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효율은 처참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세계 정상급 공격수입니다. 가장 뛰어난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를 희생시키면서 결정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에게 슈팅 기회를 몰아주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전술인지 팬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답답했던 장면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누구보다 많이 뛰었고 끊임없이 수비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공은 그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전술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입니다. 전반전 슈팅 숫자만 보면 FC가 압도하는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 골문을 위협한 결정적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내용이 빈약했던 셈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직접 드리블 돌파까지 시도했고 중거리 슈팅도 여러 차례 가져갔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손흥민 한 명만 막으면 된다는 확신이 생긴 경기였습니다. 동료들의 연계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반전 들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공격 템포는 완전히 끊겼고 손흥민은 다시 중원까지 내려와 볼 배금 역할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박스 안으로 침투한 손흥민에게 높게 띄우는 크로스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손흥민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침투와 강력한 슈팅입니다. 제공권 장악형 공격수가 아님에도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의 공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손흥민 선수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얼굴에는 답답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중계 카메라에는 고개를 숙인 채 허탈한 웃음을 짓는 장면까지 포착됐고 많은 팬들이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경기 막판 라프시는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어내며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는 결국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종료 직후 경기장 분위기는 전혀 환호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팬들의 표정에서는 답답함과 분노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지 서포터들 사이에서는 감독의 전술 선택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손흥민을 저런 방식으로 활용하느냐, 세계적인 공격수를 희생양처럼 쓰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차라리 본래 역할에서 자유롭게 뛰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든 건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움직였지만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 결정적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월드컵 직전 마지막 공식전에서도 득점 없이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뒤 손흥민이 잠시 눈시울을 붉히는 듯한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면서 팬들의 감정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왜 그런 감정이 나왔는지는 충분히 이해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 핵심은 손흥민의 경기력이 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현재 팀 구조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손흥민은 공간이 생겼을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빠른 침투, 날카로운 움직임, 그리고 순간적인 결정력으로 승부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지금 라프시는 그런 강점을 완전히 묶어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하고 패스 연결까지 책임지다 보니 정작 박스 안에서는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여기에 동료들의 선택 역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축구는 결국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프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득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골을 넣기 어려운 구조 안에서 뛰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술 흐름 자체가 손흥민의 스타일과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은 다시 월드컵으로 향합니다. 오히려 대표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서 손흥민의 진짜 장점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느꼈던 답답함은 잠시 내려놓고 월드컵 무대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폭발적인 손흥민의 모습이 다시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산토스 감독의 전술 운영,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뜨겁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